주말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숙, 문재인의 딸 문다혜입니다. 이 문다혜와 사위인 서모씨, 이 사위는 타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을 하고 문다혜를 청와대에서 지원을 했다. 문다혜와 금전거래, 그러니까 경호원과도 금전거래를 했고 김정숙을 지원했던 제2부속실 직원과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또 문재인 청와대의 이 춘추관장과도 금전거래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습니다.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가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되면서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수사 여러 가지가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 당시에 백원우였습니다.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조국, 백원우. 이 백원우 밑에서 문재인 가족을 담당을 했던 이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합니다. 이 관리를 담당했던 팀장입니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리, 이 관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조직 팀장입니다. 이 팀장에 대해서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지금 이 팀장이 민주당 쪽에 보좌관도 지냈고 지금도 민주당의 당직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곧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문재인 가족을 담당을 했던 이 조직의 팀장입니다. 이 팀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이 지난 2018년 6, 7월에 문다혜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집을 급하게 팔고 태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위는 타이스타젯에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특혜 취업을 했다. 그 당시에도 사업이 실패를 해서 도피를 했다. 이혼을 했다. 그 뒤에 이혼은 했습니다. 이 문재인의 사위가 게임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이 팀장이라고 하는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문재인 가족 관리를 맡았던 이 조직의 팀장, 이 사람이 관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 지금 문재인의 이 딸 문다혜와 경호원이 수천만 원의 금전 거래를 했다. 그 금전 거래를 한 데는 문다혜 가족이 태국에 살고 있으면서 서울에 집을 샀다. 빌라를 샀다. 거기에도 이 경호원이 관여를 했다. 이런 부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민정수석이었고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이 문다혜 가족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전 거래도 있었고 타이스타젯에 이 사위를 취업을 시켰다. 전무로. 여기에 이스타젯의 이 소유주입니다. 민주당 의원이었죠. 전 이상직입니다. 이상직이 이 감옥에 갔다 오기도 했는데 이 이상직에게 특혜를 주고 사위를 취업시켰다. 여러 가지 돈 거래가 있었고 그 돈들은 청와대 특활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호원과도 금전 거래가 있었고 경호원 조직과 이 제2부속실 조직 다릅니다. 제2부속실에 김정숙이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 디자이너의 딸과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 춘추관장과도 금전 거래가 있었다. 청와대에 이렇게 여러 부서와 이 문다혜가 금전 거래가 있었다. 문다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금전 거래뿐만이 아니라 사위를 특혜 채용을 했다. 이스타젯에. 이런 것을 총괄 관리하는 곳은 어디였을까?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죠.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이런 일을 모두 관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전체에 이 문다혜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는 전체를 컨트롤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민정수석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이 가장 청와대 내에서 강력하고 이 또 민정수석실에서 대통령 가족을 관리를 합니다. 이게 백원우 아니었겠느냐. 조국은 민정수석이었는데 조국은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정이 어떻게 전체가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당시에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백원우를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조국도 알고 있고 보고받고 지시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로 백원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검찰도 이런 부분, 이런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온 것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원우 바로 밑에 있던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이 팀장, 민정비서관실 출신의 이 팀장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실무를 총 책임졌을 것이다. 이 사람을 이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백원우, 조국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누군가가 청와대 조직 전체를 이 문다해 돕기에 동원할 수 있었다. 그게 누구겠느냐? 민정수석실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경호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제2부속실의 직원 또 홍보수석실의 뭐 춘추관장 이 개별적인 이런 일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전체 청와대가 나서서 문재인 이 딸 가족을 도왔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숙의 그 타지마할 관광 이건 지금 김정숙이 타지마할 관광을 가겠다, 인도를 방문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 4억이라고 하는 예비비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3일 만에 지원되기 위해서는 뭐 문화체육관광부 비롯해서 기재부 모두가 지금 청와대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고 각 부서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이걸 누가 컨트롤 했겠느냐? 민정수석실이 아니었겠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숙 아니고 문재인과 관계가 되는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조국, 황운하 뭐 모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에서 조국, 임종석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모두 개입을 해서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공작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고 이 민주당 쪽의 후보는 단일화를 시키고 이 모든 공작을 했습니다. 이걸 과연 누가 했을까? 청와대 8개 부서를 동원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물론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걸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대신했을까? 민정수석실입니다. 민정수석이 했을 것이다. 조국입니다. 백원우입니다. 백원우 울산시장 선거 사건으로 지난해 말에 1심 판결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황운하 마찬가지입니다. 뭐 2년, 3년 이렇게 실형을 받았습니다. 조국은 뭔가 민정수석이긴 했지만 이 돌아가는 것들을 잘 모른다. 뭐 검찰, 뭐 또는 이 사법부, 법무부 돌아가는 걸 잘 몰랐다. 정치권. 백원우가 가장 많이 알고 있었다. 조국 바로 밑에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다 했을 것이다 라는 건 누구나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꼬투리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 기사, 이 검찰발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국, 문재인, 김정숙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민정비서관실 이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문다해부터 소환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전주지검에서 야무지게 수사를 해왔고 이 수사를 모두 맡았던 이창수가 지금 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꼭 필요한 국민들의 알 권리, 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이재명 가족에 대한 이런 수사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는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발탁이 되면서 검찰 인사도 아마 이번 달 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일선 검사들까지. 그렇게 되면 이재명 가족, 문재인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 다음 달에는 본격화될 것이다. 다음 달 6월, 7월 2달입니다. 이 2달 안에 이재명, 문재인 가족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정말 끝장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좀 미진한 부분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곧 이제 바뀝니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게 검찰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뭐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왜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가족과 문재인 가족을 수사해서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폭들이 동네를 지배하고 있는데, 장악하고 있는데 이 조폭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고서 제대로 된 생활을 그 동네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폭들을 응징하지 않으면 이 조폭들은 법을 위반합니다. 법을 위반하는 조폭들을 지금 법을 지켜가면서까지 경쟁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뭐 정치를 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이 범죄자들, 이재명 가족, 문재인 가족은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6월, 7월 가능하겠느냐? 6월, 7월 두 달 동안은 이재명 가족, 문재인 가족의 이 사법 처리, 이걸로 전체 언론이 뭐 도배가 되다시피 해도 괜찮다. 전 국민 관심이 여기에 가야 된다.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6월, 7월은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이재명은 문재인이 뭐 노무현 그 사저에서 서재에 이재명 조국을 불러서 한 말이 그겁니다. 끝장을 보자입니다. 지금 문재인 이재명 조국 특검 법안 탄핵으로 지금 가져가자. 6월 7월이 승부처입니다. 여기에서 6월 7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결국 탄핵입니다. 지금 특검 법안 몇 가지를 놓고 받자 받지 말자 뭐 개헌을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핵 임기 단축입니다. 임기 단축을 해내느냐 아니면 이재명 조국 문재인이 감옥으로 가느냐 이 승부입니다. 이 큰 틀의 이 승부는 변하지 않습니다. 뭐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개헌을 하고 뭘 해도 어떤 특검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사소한 문제 큰 틀은 이재명이 감옥으로 가느냐 문재인이 감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임기가 단축이 되느냐 탄핵 이야기입니다. 개헌이든 탄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승부에서 정말 첫 승부입니다. 이제 6월 7월 문재인 가족 차고 넘칩니다. 이 문다혜에 대한 지원, 김정숙 타지마을 관광, 문재인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문재인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구속입니다. 선거 공작을 한 겁니다. 뭐 문재인이 이 건뿐입니까? 문재인 가족에 대해서 이 수사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이재명 가족은 이제 수원지검도 이제는 제대로 자세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에 이재명 이 김혜경의 법인카드 비리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소환해야 합니다. 그 총책임자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의 법인카드입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보고 준 법인카드죠. 이재명 소환 조사하고 기소를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다음 달 7일 이화영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입니다. 이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엊그제부터 계속해서 검찰의 조작 사건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국정원의 자료도 있습니다. 쌍방울이 100억 원의 돈을 북한에 왜 보냈느냐? 자기들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의 방북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화영이 한 것을. 만약에 쌍방울이 자신들 회사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 대북 사업을 손을 댔다 하더라도 그 100억 원 가운데 일정 부분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였고 또 경기도와 같이 사업을 한 그 대가였다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쌍방울이 그 주가를 올릴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뭐 좌파 언론에서 그걸 내세워서 이게 검찰이 조작한 사건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주가를 올릴 목적, 사업을 하는 쌍방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대북 사업을 하면서 이걸로 주가도 오르면 좋은 것이고 이재명의 방북도 일어나면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주가를 올릴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방북 목적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건 조작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찰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은 바로 소환, 기소해야 합니다. 대북 송금.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원지검이 보고 있는 것이 이화영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화영의 1심 판결을 보고 이재명 법적 처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두 가지 대북 송금과 이제 법인카드 비리 다음 달에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재판 세 가지 가운데 대장동,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이 세 가지 가운데 위증교사 1심 판결이 7월이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증교사는 이번에 어제 김호중 그 가수에서 보셨다시피 김호중이 구속이 됐죠. 증거인멸입니다. 사법방해입니다. 위증교사는 사법방해입니다. 사법방해를 하는 이런 증거인멸, 재판지연, 위증교사 이런 건 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시키지 않으면 계속 사법방해합니다. 계속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가수 김호중도 그렇게 해서 구속이 된 겁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위증교사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재판에서 자기가 벌을 받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수 김호중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구속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2년, 3년 동안 이재명은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사법방해, 다채로운 사법방해, 백화점식으로 모두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악질적인 사법방해 형태를 모두 다 이재명은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7월에 구속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가족, 이재명 가족 모두 7월까지는 사법 처리하고 구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8월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또 연임이 되면 또 지금 사법부에서 검찰에서 계속 이재명은 지금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대표로 연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막는 방법은 그 전에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법정 구속을 시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대장동 재판부 갔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호중을 구속시켰다면 이재명은 100번 구속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찰 존폐가 걸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찰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이. 재판 결과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조국이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지금 자기 모든 재판, 모든 자기와 관련되는 혐의들 검찰이 사건 조작했다라고 합니다.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키든지 문재인을 구속시키든지 조국을 구속시키든지 아니면 검찰이 정말 해산하든지 없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6월 7월입니다. 올여름입니다. 끝장을 봐야 합니다. 이거 끝장을 보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성공, 윤석열 정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정말 목이 아프게 떠들어온 부분입니다. 문재인을 처벌해야 합니다. 이재명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 탄생,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은 처벌해야 합니다. 이걸 처벌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무슨 고도의 정무적 감각 필요 없습니다. 사법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은 존립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말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